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거래일을 맞아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시즌 2가 시작된다고 이분은 어렵사리 제가 초빙했습니다. 네,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를 총괄하고 계시는 황승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센터장님, 5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4월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 됐는데 4월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5월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4월이 시장이 좋았죠. 네. 좋았는데 사실은 네. 또 뭐 그만큼 뭐 유가나 뭐 이런 부분들 그 전쟁 관련된 이슈들이 또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승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기업 이익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전히 이제 그 뭐 물가라든지 인플레 관련된 뭐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될 수 있는 이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조정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다, 늘 열어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아마도 뭐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정 얘기는 뭐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펀더멘탈에 입각해서 뭐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되긴 하겠지만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이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좀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우스에서 코스피를 7,900선까지 제시를 했는데 시장에 대한 하우스 뷰는 변동이 없나요? 예,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하반기 전망 자료를 내면서 하우스뷰의 뭐 그 탑을 8,500 정도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7,500 정도까지는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지 않고 금리를 동결하고,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반도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 한 7,500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저희 예상대로 이제 그래도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여전히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 저희 하우스 그 공식표도 한 번 정도 이제 인하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이제 그 반도체 쪽에 이제 그 프리미엄이 뭐 미국 마이크론 정도 이런 정도에 맞춰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한 8,500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데요. 우리 지수가 지금 7,000피까지 목전에 있지만 이대로 이 흐름대로 가다가는 이제 8,5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센터장님, 모든 사람들이 한쪽을 바라볼 때 반대급부로 그래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나? 좀 불안하다는 시각도 있어요. 혹시 하락한다면, 우리 전망이 틀린다면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전쟁이 지속되면서 확대되면서 뭐 기름값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각 글로벌 물가에 반영이 되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뭐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이러면은 국내 코스피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특히 이제 저희들이 미국 물가 지표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그거죠. 그래서 네. CPI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게, 뭐 기름값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뭐 당연히 이제 금리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고 뭐 외국인 수급 안 좋고 반도체 도 좋을 게 없고 뭐 이런 그림들이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최악의 가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물가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미국 그 국제 유가도 올라가고 미국 기름값도 한국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물가에 좀 영향을 주긴 하지만 미국의 그 연준의 양대 책무가 물가하고 고용이잖아요. 근데 고용 부분에서는 오히려 또 금리 인하 레벨 수준의 고용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고용 같은 경우 46점 얼마 나오고 있는데 한 45 정도에서 금리 인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또 공격적으로 보는 것도 그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가장 예민하게 봐야 될 거시경제 지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그 유가 금리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네. 부분들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반도체나 이제 그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네.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뭐 일단 수요가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공급은 제한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그림을 2분기에도 그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깨져 나갈지 안 깨져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바이오로 지금 시장의 이목은 실적에 집중돼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은 항상 미래를 보잖아요. 어떨까요? 5월 증시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어느 인터뷰나 뭐 어느 방송을 보더라도 늘 이제 들어가는 질문들이 반도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기업 이익이라는 게 결국엔 반도체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관점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반도체나 금리 관련해서는 저희 애널리스트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뭐 가격 저항이라는 부분이 있죠.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 이제 구매자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원가에 도저히 이제 반영을 못 시키는, 네. 그래서 구매를 포기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그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하우스 분석에 따르면은 지금 수요한 그 기존 D램 레거시 메모리 쪽에서 한 20% 정도 수요가 없어져도 일단 공급 부족 현상이 여전히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하반기에 엔비디아에서 베라루빈이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그 로우 파워 D램이 들어가요. 로우 파워 D램이 들어가는데 이게 모바일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모바일 D램 수요가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한 부분이 뭐 하반기에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가깝게 이제 2분기에는 뭐 충분히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에 봤던 2분기 의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 가능성, 이런 얘기들을 늘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수요가 지금 상태에서 한 20%가 없어져도 없어도 여전히 공급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심지어 그 D램 쪽 레거시 메모리 쪽에서 이 하반기에 나올 베라루빈에서 그 모바일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엔비디아 D램을 쓰기 때문에 네. 수요가 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수급이 이렇게 완화되기가 쉽지는 않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5월에도 반도체가 증시의 원톱 역할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뭐 저기 책에도 있지만 네. 일단은 뭐 주도주, 이런 상승장에서 주도주는 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과거 이제 트랙 레코드를 보면은 그 신고가를 그 막 경신을 하고 있을 때 주도주 상황은 변하지 네. 않는다라가 이제 과거 저희들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만큼 주도주의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네.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주의 강세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섹터들을 찾아보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섹터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센터장님께서 새롭게 보고 계시는 섹터가 있을까요?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거.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 이제 전력 기계. 뭐 ETF도 전력 관련된 뭐 오늘도 많이 오르는 것 같던데. 네. 그다음에 AI 인프라 뭐 당연히 일단은 IT 하드웨어 쪽으로 AI 인프라 쪽 봐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조선수주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뭐 방사는 늘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고, 뭐 화학도 에너지 쪽으로, 뭐 화학 쪽 신재생 쪽으로도 화학 쪽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도주를 계속 갖고 가면서 네. 이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력, AI 인프라, 뭐 그다음에 조선, 방산, 뭐 이런 그 신재생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좀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5월은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란 시선도 많아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네. 말씀드린 내용이 다 설명이 되는 올해는 부분이 다를 기본적으로 것이다. 이제 네. 뭐 셀이 메이라는 게 계절성, 뭐 수급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생긴 용어거든요. 근데 그거를 덮는 실적이 지금 유지가 되고 또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맞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맞진 않고, 물론 이제 당연히 4월달에 이런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라는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어떻게 보면 약간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다시 기업 이익과 주식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전쟁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그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씨로 계속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불씨가 커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불씨가 다시 커진다면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다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지금 리서치 센터장을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제가 6년 차입니다. 그러니까요. 6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코스피가 거의 2,000선에서 지금 6,764포인트입니다. 예. 이 괄목할 만한 상승세인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확실한 미래라는 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정말 앞자리도 우리가 이제 꿈에 보던 10,000포인트 이렇게 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우리 증시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어떤 게 좀 변화가 있다면 지금보다 더 기세가 나타날까요? 글쎄요, 제가 뭐 정책 부분까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봐서,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뭐 20년 이상 하고 뭐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의 지수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기업 이익의 함수다. 예,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의 지수 레벨이 결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얼마나 그 체력이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프리미엄이 부여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익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반영하더라도 지금 지수는 충분히 설명이 된다. 프리미엄까지 안 가더라도 예,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이제 프리미엄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계속 이익이 지속 성장하는 부분도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이제 현실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100% 현실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얘기 나오고 네. 있는 것 정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안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말씀하신 또 이제 코스닥 시장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 옥석 가리기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안착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 뭐 부가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이제 부동산과 연관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가다 보면은 충분히 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되었건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동의는 AI인데요. 리서치 센터장으로 하시면서 이 AI가 엄청나게 위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AI 때문에 막 뭐든 바꿔라 여러 가지 주문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AI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냐라고 하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AI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가 정점에 달했다. 우리 AI 수요가 이제 모자랄 수도 있다. 전부 AI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현업 가장 극단에 있지 않습니까? 리서치 센터장으로서 AI에 대한 활용, 이것도 되게 고민이 많을 텐데 그런 쪽으로 감안해 보면 우리 증시의 이 수요를, AI 수요 지금 걱정할 때인가? 현업에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심플한 이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생각보다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하. 예. 뭐 하다못해 뭐 그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제가 최근에 좀 열심히 써보긴 했는데, 네. 그런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수월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AI를 써보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의 사회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냐라고 보면 거의 그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룸이 많다라는 거죠. 네. 아직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활성화하고, 지금은 뭐 일부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일부 파트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확산이 되면은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거예요. 실질적인 수요가. 그러면 그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AI 시스템을 활용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AI 시스템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데이터, 뭐 추론, 우리가 알고 있는 AI 기술적인 것들이 활용이 된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프라의 수요를 또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인공지능 별로 많이 쓰고 있지도 않으면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그 첨단 테크니컬한 이런 그 기업들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이 일반 그 사회에서, 일반 그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룸까지 생각해 보면 AI에 대한 수요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최근에 또 뉴스 자체도 뭐 연초 대비해서 그 빅테크들 캐펙스가 5% 늘었다고 하잖아요. 네.
너무 그 우려를 하는 것도 뭐 바람직하진 않다. 너무 이게 낙관하는 것도 나쁘지만 너무 네. 우려하는 것도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리서치도 일단 두 가지 측면이에요. 저희 아웃풋을 얼마나 퀄리티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 퀄리티를 AI로 활용해서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어떻게 더 잘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그두 가지 포인트의 관전 포인트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AI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쓰고 있어서 앞으로 더 활용을 많이 해봐야지라고 근데 생각하고 써보면 있는데 써볼수록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무궁무진하게 예.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어요. AI라는 게 한 번 써본 사람은 없고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확대하게 쓸 수밖에 없으니 네,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글쎄 승자 독식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도 다가온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한 6년 정도 하셨는데 여전히 AI로 더 증명할 게 많아 보이긴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증시가 내일 휴장입니다. 5월 첫 거래일이고요. 내일 휴장이고 5월 달에는 또 징검다리 이런 공휴일도 많고 거래 수가 좀 적다라고 하는데 이벤트들은 너무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의 우선순위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포트폴리오 우선순위는 어떻게 좀 기본적으로 가져갈까요? 이제 이런 변동성이 뭐 이벤트가 많고 이제 뭐 사건 사고가 많다. 이럴 때일수록 제일 안전한 주식이 뭐일까요? 주도주예요, 주도주. 예, 주도주를 일단은 담고 가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네. 거기에 이제 변동성은 분명히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AI 뭐 인프라라든지 전력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특히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중에 이익률이 좋은 기업들, 네. 예,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뭐 이제 담아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황승택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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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황승택 센터장님이 더블 밸류업 시즌 1에도 처음 게시를 그러니까요. 해주셨고 더블 밸류업 시즌 2에도 게시해 주셨는데 1하고 2 사이에 우리 증시가 거의 더블업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시즌 2 동안에도 또 더블업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좀 시즌 2가 한 초가을쯤 이제 시즌 3를 앞둘 텐데 얼마나 또 우리 지수가 느릴지 기대 섞인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 시장 간단히 브리핑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 코스피 2.7% 상승해서 6,770선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4%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뭐 하세요, 휴일인데?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저는 밖에 나들이 좀 다녀오려고요. 네. 내일은 날씨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 오후장까지 열심히 투자하시고요. 내일은 한 템포 쉬다가 저희는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